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에 대한 전망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주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일단은 하반기에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니 전월세 신고제니 이런저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신축을 위주로 또 부동산이 또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한국감정원에서 내놓은 자료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만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좀 더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놀부 부동산 스터디 카페 들어오시면은 이 자료가 들어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국감정원의 이 전망 자료는 제가 그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방향은 그동안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나 기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벤트 때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었지라고 이 곱씹는 용도로 쓰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 2019년 상반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거시경제 시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이 경제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자, 국내 경제 동향 보시면은 19년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이죠. 이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 그리고 전분기 대비 1.1% 수준이다. 이게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유 중에 이 건설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기여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게 이전 정부에서 보면은 건설업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린 상태였는데, 이것들이 부진하게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좀 빵꾸가 나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기 중요하죠. 투자 경기에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모두 2018년 2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의 하방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자,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잘 안 보이셔도 눈에 선하죠. 위에서부터 17년도에 이 피크를 찍었다가 쭉 내려오는 상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설 투자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자, 금융 부분. 자, 소비 둔화. 일단 우리가 지금 소비가 많이 줄었죠. 소비 둔화와 설비 및 건설 투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 경기 전반의 침체, 우리나라 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혼자 잘 나간다고, 고용 지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그 자양분을 먹고 미국도 잘하는 G2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는 이 글로벌적인 이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계가 깊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 국내 경제 동향이나 투자 경기, 금융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딱히 이것을 돌파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과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미 우리는 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이 대출 시장,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이 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금 19년 5월
가계대출은 1045조 원, 주택담보대출은 612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죠. 금융 규제가 들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하단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 규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줄어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전세 보증금,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 규모 자체가 500조가 넘는 상황이고, 그 중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102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셨을 때는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보셨고, 지금 이것을 보시면 이 17년도 이후에 18년부터 확 늘죠. 지금 66조 원에서 92조 원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은 없죠. 근데 이때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늘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뚫리게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 여건 상황. 지금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화의 화폐 가치가 하락 중이고, 좀 빠르게 하락 중이죠. 최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전망치의 하향세가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뚜렷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G2,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향후에 경제 성장률 폭 자체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 소폭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주택시장, 그 중에서도 19년 상반기의 시장 동향, 이제까지의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딱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국 주택과 아파트를 둘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주택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1% 하락,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6% 하락, 이렇게 돼 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에 이어서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했을 때 좀 더 적어요. 전국 주택의 경우에는 1.01이라고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0.86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국은 마이너스 2.06%인데 서울은 마이너스 1.72%입니다. 자, 그동안 올랐던 거에 그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수치는 하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상식적으로. 자, 그 이후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18년에 이어서 19년에도 하락폭이 큰 지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은 전체 거의 대부분이 매매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지방 중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애들이 있다,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애들은 울산, 경남 지역으로 이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방시장이 이렇게 연일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시장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매매시장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세시장을 파악을 해보면,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이 전국의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 58% 하락, 그리고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34% 하락이고, 그리고 바로 전년도 2018년과 하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하락의 폭 자체가 더 늘어났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7%였던 것이 마이너스 2.34%로 더 하락폭이 증대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과 광주, 세종 지역의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 이 변동률 자체가 오락가락한다. 자, 보시면 서울만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변동률을 보시면 2017년 2.40% 상승, 그리고 2018년을 전체로 토탈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03, 보합 수준 정도로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떨어졌다가 이 하반기에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 올 상반기 2019년 보면은 마이너스 2.32%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2018년 매매 가격 상승폭이 좀 컸었죠. 그렇지만 이 하반기 넘어오고 또 19년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그 외에 지방 대부분은 이 하락이 됐고, 전세 시장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보합이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주택 거래 및 공급 동향, 이 거래량하고 공급량 살펴보는 건데, 일단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19년 이 7월 이 데이터가 나온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38만 호 정도가 거래가 된 거고, 2018년 동기간에 이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 24% 정도가 감소된 량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16년부터 18년 입주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이 전월세 물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 월세 비중이 좀 감소했다. 그리고 19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전세 거래 비중이 거의 60% 정도로 높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주택 공급량을 보면 19년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앞서 표에 보셨듯이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바로 작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감소를 했지만, 그 이전 뭐 17년, 16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택시장 안정에 따라서 최근 착공과 분양 실적이 이 과거에 급등했던 시기보다 감소한 안정적인 수준이다. 전과 같은 공급 확대에 따른 이 시장 불안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인 거죠. 사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따로 떼서 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이 중간 내용에 보면은 뭐 토지 동향이나 상업용 부동산 동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려면은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동안의 이 시장 동향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자, 주택시장 전반을 보자면 19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그리고 신규 공급의 증가, 뭐 서울은 약 2만 호 정도 있죠. 거기에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다양한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하락, 소폭 하락, 보합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시장 경우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그리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 등의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매매 시장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 요인들을 보자면 사실상 이 9.13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던 건 맞습니다. 그중에 이 금융 부분은 정말 셌던 부분인데, 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현재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의 왜곡 현상, 부작용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 이수 프레티움을 봤을 때도 이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뭐 1000대 1,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된 타입도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청약에 대한 이 문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경쟁률이 많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입지가 우수한 단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난 경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입지 우선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단지들 나오는 거 보면은 서울에 뭐 요지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정말 저렴하게 공공택지 나오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아직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3기 신도시가 나오게 된다면, 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일부 이 평준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 안에 내부의 우수한 입지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10월에 딱 시작될 것처럼 급진적으로 흘러가다가 일단 기재부에서도 약간 반발이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26일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들을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월 당장 급진적으로 나가진 않고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예 분양가 상한제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적용 시기가 당초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 미뤄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걸릴 수 있는 단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것들의 이제 분양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훨씬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자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 신축 물건들 위주로 수요가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상당수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가격이 밀어 올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적용이 확실히 되면은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그동안 이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서 핵심 입지면서 조정이 많이 되는 단지들 노리고, 또 반대로 실제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시장, 이 청약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던 말던 서울 안에는 거의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다 넣으셔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다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점이 좀 미달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분들은 빠르게 포기하시고 서울 것만 딱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가 서울을 계속적으로 강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철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과의 연계성이 있는 곳은 언제라도 괜찮은 입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이 머리맡에다가 이 서울의 지하철과 그리고 광역철도망, 뭐 미래에 깔릴 철도망까지 머리맡에 두시고 매일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 지역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또 서울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지역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나마 저렴한 편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유동성이라는 것, 양적 완화라는 것, 이거의 결론은 결국엔 양극화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비싸다,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막상 유효 수요자들은 비싸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 실거래들이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0억짜리가 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사 먹는 짜장면 가격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잠만 자면 되는 집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러한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주 공간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 접근성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무기로 자산 가치 보존과 또 본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위제 성격까지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빼먹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생각 안 하는 가치가 뭐냐면 그 해당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한 이 지위 성격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요지에 있는 이 접근성, 뭐 한강도 있고요, 뭐 직장도 있고,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빼먹고 그냥 의식주의 집, 그 가치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서울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도권 중에서도 이 서울, 특히 이 직장 수요가 많은 서울 3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잠깐 샜습니다. 다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 등의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매매 시장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하락세다. 근데 벌써부터 7월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부담이 증가했고, 시장 상황으로 인한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 수요 위축으로 인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투자 수요들이 아니에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금이 많은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시장에 돈이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유동성이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좀 나눠보다 보면은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액수가 뭐 1, 2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5억, 10억 이 수준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을 좀 높여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올해 말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여기 한국감정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하반기 하락세, 매매시장 하락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시장 보면은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이 매매시장이 하락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이 매매 대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지만 이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 하반기에는 뭐 서울만 보자면 한 2만 세대 입주 물량이 있는데 증가로 인해서 임대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하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호한 이 도심 접근성, 학군 이렇게 꾸준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하락세, 그리고 뭐 서울과 수도권도 보합 내지 하락세, 뭐 약보합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한국감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매매 시장은 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가 언제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재부의 충돌이라던가 또 이 총리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 10월 당장이 되기보다는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면은 사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적용하는 단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몇 개의 단지 정도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틀을 깨고 광범위하게 적용 단지가 많아져 버리면 거의 뭐 서울이 분양가 상한제 지배를 받을 정도로 통제를 받게 된다라면 확실히 이 매매 수요자가 청약을 노리고 전세수로 전환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하락으로 기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반발과 부작용이 심할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부 단지 정도만 적용하면서 이 통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감정원 이 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자료는 놀부 부동산 카페에 제가 하단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면은 카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댓글 첫 번째 댓글 보시고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